장시간 조금 어렵고 조금은 재미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청중분들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사전에 질문받은 부분부터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릭스 김태훈 디자인 실장님께서 저희 쪽에 사전에 질문을 해주신 부분부터 연사님들께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릭스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보통 그거는 자본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에서는 할 수 있겠지? 소기업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저희가 많은 궁금증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 패션 기업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코워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첫 번째는 코워크를 해서 자기의 특성을 살려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의 그런 브랜드나 나만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그게 잘 되면 아마존 같은 데다 같이 코워크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새로운 특성을 찾아내서 자기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까지의 경험 데이터, 지금까지의 데이터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개선해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답이 됐을까요? 저희끼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혹시 청중 쪽에서 질문 사항을 먼저 받고 다시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질문에 앞서서 소속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릴 때 조금 더 해법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의료학과에서 패션 마케팅에 전공을 하고 있는 김지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옴니채널 연구 그리고 프로젝트 앤 공유경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만간 아마도 연락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행보를 꾸준히 관찰을 하건데 품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신지 그 부분이 사실은 효율성의 가장 큰 관건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내용이 없어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거 정말 사용해 보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품절이 맞아요. 그러니까 품절이 보통 패션 업계에서 들으시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품절이 되면 다 그러니까 대여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다른 유저가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객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지금 아까 강의에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대여로 하고 싶을까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고백 드릴게 제가 이렇게 고백 드린다 해서 어디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패션은 시즌 매입을 하죠. 그러니까 벌써 실제로 사용할 그때부터 한 1년 전에 매입을 해요. 그때 얼마나 우리 고객이 어떤 분포로 얼마만큼을 필요할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유행하는 거 뒤에 가서 맞추는 거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저희가 이제서부터 할 수 있어요. 즉 작년에 나와서 처음 16FW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나가는 17SS는 그냥 고백 드릴게요. 저희 블라인드 바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객이 없었거든요. 그 2시즌 동안에 한 겨울옷과 여름옷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17FW 그 다음에 18SS에 대해서 각각의 그 상품 스타일별로의 매입량 롯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를 아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죄드리며 네, 그게 나아져야지, 이제부터 좋아져야지 저희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품절에 대한 거는 하지만 아까 넷플릭스 보셨죠? 영원한 롱테일이 다 수직선으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게 수평선으로 올라와야지만 해결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이고 결국은 끊임없는 러닝. 그러니까 저희는 그 뒤에 사실상 회사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머신러닝의 방법인데 그게 돌아가야지만이 좀 더 좋아지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 보시게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일 것 같습니다. 김민정 사모님께 연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사전에 질문 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패션 쪽이 감성과 예술이라는 부분의 소비자 중심의 QR 시스템과 빠른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간의 3, 4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패션 쪽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빅데이터 부분을 더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닌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웃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이단화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인 것 같아요. 쓸모없는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티맵이나 뭐 11번가나 그 OK 캐시백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웃들로부터의 지시 또는 프레셔가 그 빅데이터 제발 좀 활용해라. 그러니까 말 안 듣죠, 제가. 왜냐? 데이터는 살아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많다고 데이터 아니고요. 즉, 내 고객의 데이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지 의미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작은 기업에서 어떻게 해요라도 질문하셨지만 있는 것부터 보세요. 있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모아져야지 커져야 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견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한 것이 내 고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긁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단 나아져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알고리즘을 뭐 코딩 안 하셔도 돼요. 엑셀 분석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나아진다는 게 저의 약간의 데이터 이단화적인 생각입니다. 네, 질문 아까 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MIT MBA 졸업하고 잠시 넥스테이프 전에 한국에 나와 있는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데이터 얘기가 아니라 좀 패션 인사이트에 관련된 질문을 김민정 사모님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옷을 빌려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그 프로젝트 런웨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시즌이 오면 항상 빌려 입는 걸 저도 좋아하고 굉장히 좀 빅 소비자인데요. 근데 사실 프로젝트 런웨이는 뭐 드레스라든지 시즈널리 입는 옷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고나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로젝트 런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성복이고 계속해서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고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아까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구조가 그 대기업이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그 세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가 사실 그 프로젝트 런웨이 CEO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패션 회사가 아니라 사실 세탁 회사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세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가 아니면 좀 소화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HBS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만든 렌털 원웨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금만 조회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제 파티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장류 주로 대여를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도 벤치마킹 한 건 맞아요. 저도 만나봤었고요. 근데 그 영역과 저희가 지금 있는 영역이 가장 틀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날 필요한 옷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옷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도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 재고를 어떻게 할래? 그 재고 이꼴 돈.
어떡할래? 라는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솔루션 없습니다.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 재고 원가를 매출로 어떻게 매출 이익률로 매출 이익액으로 만들 것인가는 끊임없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쉬운 예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옷을 100원에 샀어요. 회전율 10회를 저희가 목표로 한다면 한 번 그 옷이 회전될 때마다 10분의 1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남은 것들은 저희가 또 fem세일처럼 이제 판매를 합니다. 시즌 후에. 시즌 말기에. 그때 판매가 할 수 있는 이제 할인액 범위를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쏟는 매출이 총 매출 이익액을 만들어내는 계산. 그 계산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면서 이거 얼마나 소진시켜야 되니 이거 얼마큼 더 대여시켜야 되니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할 뿐이지 매입액과 매출액 사이에서 재고를 관리되는 거는 변함없고요. 두 번째 질문인 그 큰 기업만 할 수 있니? 네, 큰 기업이면 잘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대기업으로서 지금 시작은 했지만 저는 그것만이 답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시작한 그 친구들은 정말 둘이서 시작했었거든요. 커졌죠. 커질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같처럼 투자를 받아서 커질 수도 있지만 같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원하는 거는 저는 정말 분석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패션에 계시는 브랜드 분들이 저희와 협업했으면 좋겠어요. 그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세탁의 장인이 좀 세탁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류 제발 같이 해요.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게 왜 혼자서 다 해야 돼요? 혼자 하니까 제가 죽겠거든요. A부터 Z까지. 같이 해서 플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연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LO의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작년 한 10월 달부터 계속 프로젝트 N을 사용을 하고 있는 충성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제 기자로서가 아니라 고객 경험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이제 세탁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외주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핵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탁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에 뭐 자체적으로 세탁 그런 기능을 가져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프로젝트 N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고객이 많고 직장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류도 잠깐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반품이나 이런 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보니까 제가 듣기로 이제 객단가가 한 제품당 한 30만 원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경비실에 맡기기도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류적으로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식으로 좀 솔루션을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탁은 저희가 초기 기획해서 회사에서 그 승인을 받을 때는 언젠가 직접 하겠다였고 언젠가 3년 이내였어요. 근데 지금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희는 세탁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처음 시작하셨던 사장님 그리고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세탁 전문 업체와 저희가 같이 해요. 근데 그게 단순 그럼 외주 아니니?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퀄리티에 대한 관리들 그리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들은 저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라는 어떻게 보면 같이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냥 외주를 줬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보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 사장님과 제가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프로젝트 N 같은 것이 해외에서 하면 중국에서 하면 어떠니? 제가 당장 한마디 단칼로 잘랐습니다. 안 돼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의 신뢰성이 기반된 그리고 택배 시스템이 받쳐주는 데가 아직은 그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가 1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없어진 것이 제 기억에 다 있거든요. 한 몇 건이 안 돼요. 손으로 꼽을 만큼 10건이 안 돼요. 10건이 뭐야?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즉 그만큼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은 필요해요. 그 밖에서 봤을 때 무슨 물건인지 모른다는 등등 여러 가지 사소한 테크닉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나라에서 돼야 되는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은희 대표님, 이현정 대표님 각 한 분씩께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여성이라고 미래에
저희 모두. 네, 먼저 죄송합니다만 저쪽에 바이어 네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의 서재규라고 합니다. 그 이은희 대표님 수요 예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좋은 강의 먼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잡스가 이제 소비자는 고객이 스스로가 뭐를 원하는지를 모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일부 이제 소수 뭐 패션 피플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대중은 본인의 이제 취향적인 소비보다는 뭐 패션 피플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또 뭐 패션 회사라든지 그런 이제 외부 환경에서 만들어진 유행에 소비를 의지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수요를 갖다 정확하게 좀 예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런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패션의 그 취향을 규명하는 데는 유행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때 나왔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한 장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제 이현정 박사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습성, 또 역사를 바라보는 아까 예술을 보는 눈의 시각, 이런 게 다 들어간 상황에서 그 패션에 꽂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경로를 저희가 알고리즘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오해하시기 좋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패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옷이 유행하는 옷을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소비자의 유형대로 그걸 아주 보수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유형이 있고, 아주 혁신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혁신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인데 클래식을 듣는 사람도 있고, 혁신적인 쫓아가는 사람인데 쇼미더머니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켜켜이 레이어가 돼서 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그 통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취향의 규명이라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아까 이현정 박사가 얘기하셨듯이 스타일의 규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실제적인 기호도나 취향은 음악이나 영화나 이것을 다 토탈했을 때 패션의 취향도 거기서 꽂히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지난해까지 저희 포럼의 사회를 맡아주신 이장우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으십니다. 짧게 부탁드리고 지금 링컴퍼니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할게요. 재밌고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그 시리스 파트너스 이현정 대표님한테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발표하셨거든요. 널들하고 기크인데, 네. 좀 설명을 대주시고 한국말로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없는지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5년 전만 해도 뭐 도크, 널드, 기크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 컨텍스트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오타쿠, 덕후 이런 것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듯이 미국에서도 취향 경제, 그리고 특히 마블을 위시한, 이때까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타쿠적인 사람만 즐겼던 그런 마블이나 스타트랙 같은 그런 컨텐츠를, 그러니까 디즈니가 인수를 함으로써 굉장히 메인스트림화가 되어서 그것을 원래 좋아했었던 돌크나 기크나 널드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졌는데,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굉장히 그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널드나 기크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봤듯이 인텔리전스하고 옵세션이라는 긍정적인 속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사회 부적응적인 모습, 그리고 소셜리 되게 억울한 어색한 모습이 사람들한테 어필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속성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패션적인, 그러니까 옷의 작법을 쓴다던가 아니면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거는 굉장히 상품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유형화되는 그런 유형들도 굉장히 딥다운하게 파고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부정적인 속성과 긍정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상업적인 브랜드를 이렇게 전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속성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널드는요. 제가 늦게 생각하기에는 범생이, 그리고 기크는 괴짜, 그리고 돌크는 왕따입니다. 예, 모범생. 널드는 모범생, 기크는 괴짜, 돌크는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데피니션이었습니다. 다음 여기 네 링컴퍼니 예 마이크 네 가 있군요. 네. 저는 링컴퍼니의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앤 어머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인데 제 처가 딸들 친구 엄마한테 그 딸들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성복 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린의 아빠 입장에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 딸 린한테는 N 같은 친구들하고 좀 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N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제 딸 린 같은 애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엔드스테이트에 가서 굉장히 N 같은 친구들이 많아졌을 때 혹시 저희 린 같은 그 따님의 친구분들이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많이 조금 했죠.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리니가 애니랑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바행을 갔을 때 브랜드들이 하신 말씀이 딱 지금 린 아빠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말과 저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너무 짧게 지나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다른 유통하시는 방식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로의 그 판매가 아니라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용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판매를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저희가 다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니 입장에서는 친구가 고객이 없냐? 있어요. 리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리니 아빠가 가난해졌냐? 아니에요. 앤 엄마가 돈 줬어요. 그래서 리니랑 애니는 그러니까 덜하기보다는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애니 보니까 리니를 좋아하는 다른 애들이 곁에 있더라고요. 리니가 몰랐던 애들이. 저희가 실제로 다른 한국 브랜드도 한 50대 50이 외국 브랜드고 50이 한국 브랜드예요. 그 한국 브랜드 분들 중에 저희에게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 생겼어요. 2시즌 하고 나서. 왜? 그분들의 옷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생겼거든요. 그거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데이터를 팔고 알려드리고 막 그런 건 안 하는데요. 말씀을 드려요. 매입 갈 때. 참고로 아마 제가 이런 말하면 싫어할 텐데 저 뒤에 잠깐만 손 좀 흔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기 뒤에 보면은 저희 N의 매입을 담당하는 팀장이 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N이를 자랑시키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팀장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하시면 두 분 가시면 안 돼요. 도망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일로 조금 빨리 자리를 떠야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두 분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 나누실 수 있고요. 린 아버님, N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린 아닌 모든 패션 브랜드가 N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함께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은 연사님들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오늘 글로벌 패션 포럼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